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고위험 임산부 관리를 위한 모자 진료 협력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입니다. 우선은 경기북부 모자 의료 진료 협력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진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북부 모자의료 진료협력 사업에 앞서서 경기북부의 모자의료 불균형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경기도 내에서도 북부와 남부는 모자의료 인프라의 편차가 크고 그로 인한 모자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권역모자의료센터는 북부는 1개소, 남부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모자의료센터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북부는 2개소, 남부는 6개소 이렇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병의원의 분포도 뿐만 아니고 관내 분만 의료 이용률과 고위험 분만 의료 이용률도 남부와 북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분만 취약지와 연계도 미흡해서 중증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 공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부터 권역모자 의료라는 체계가 진료협력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12개의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선정이 되었는데 경기북부는 저혈기관을 대표기관으로 하여 중증치료기관과 그리고 지역분만병원으로 해서 18개의 병원이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대표기관을 해서 동국대 일산병원, 일산차병원, 연평성모, 의정부 성모 이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의 포천병원을 포함한 지역분만병원이 거의 대부분 저희 권역의료 체계에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아시는 것처럼 중증치료기관도 각 기관마다 특성이 있어서요. 한 병원은 소아과의 기능이 거의 신생아 중환자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산후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교인과와 여러 협력 체계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 의뢰를 통해서 전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병원은 사실 자체분만이 너무 많고 고위험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 수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한 병원은 야간과 주말과 공휴일은 전원을 받지 않고 있고 주간에도 34주 이상만 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병원은 32주 이상은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어서요. 각각의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전원을 조율하고 있고 그 전원을 의뢰 주시는 경우에 각각의 기관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 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중증과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고 24시간 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보행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신생아 및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원은 핫라인을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받거나 아니면 분만실 전화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기관을 통해서 각각의 중증치료기관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별로 먼저 의뢰를 하고 그 지역별 의뢰를 통해서 권역 내에서 수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 타 권역으로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료협력 프로토콜을 크게 보시면 고위험의 중증도 평가는 지역분만병원의 주治선생님들께서 해주시고 있으시고요. 각 단계별로 응급 정도에 따라서 초응급과 비응급으로 나누어서 전원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비응급인 경우에는 현재 하시는 것처럼 외래를 통해서 트랜스퍼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응급인 경우에는 지역분만병원에서 주治선생님들께서 이송을 결정을 한 경우에 대표기관과 중증치료기관의 NICU나 MFICU의 병상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전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전원이 확정되면 119나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서 즉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후출혈이나
포모너리 엠볼리즘과 같은 초응급인 경우에는 지역분만병원 주치의 선생님들이 이송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저희 대표기관으로 즉시 핫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송을 결정을 해서 네, 즉시 전원이 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권역 내에서 수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음, 타 권역으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대표기관 코디네이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권역에서는 2025년 5월부터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루 3번 8시간 간격으로 MFICU와 NICU의 여유 병상의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분만 병원에서 전원을 보낼 때 각 병원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 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그것을 조절되지 않는 경우 저희 대표기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대표기관에서 네, 타권형으로 어린이집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복지부에서 이러한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원 체계와 같이 중앙모자의료센터에서 산모신생아 전원의료 체계를 구축을 해서 원활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내년 3, 4월경에 시범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타권역 연계는 저희도 전담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통해서 타권역을 연계하고자 하고 있으나 현재 채용이 되지 않는 상태로 산부인과 당직이 선생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분만실로 전화를 주시면 분만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 모자의료 진료협력 현황을 한번 보시면 MFICU와 NICU 가동률입니다. 2025년 5월 선정된 이전에 MFICU와 NICU 가동률을 보시면 MFICU는 36% 정도, NICU는 57.9%로 진행이 되었고 실제 아시는 것처럼 일산병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재한 상태로 고위험 산모의 진료가 원활하지 않았던 상태로 대부분의 지역분만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런 신생아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고위험 산모의 비율이 늘고 고위험 산모의 전원 사례가 증가하고 임신 주수 자체가 24주, 5주, 6주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NICU에 많이 입원하면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외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신생아 전원은 한계가 있고 반면 MFICU의 가동률은 80에서 90%, 70% 정도 가까이 유지되고 있고요. NICU는 100%를 거의 넘는 오버베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월에서 7월 타 권역 또는 권역 내에서 의뢰되었던 현황입니다. 의뢰 건수는 총 71건이었고요. 권역 내는 46건, 그중에 수용은 32건을 하였고 전원 의뢰 연결은 10건을 하였습니다. 권역 내에서는 동국대와 일산타에서 네, 수용을 하였고요. 타 권역은 그 서울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어레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권역으로 의뢰되었던 그런 건수들은 대부분 119를 통해서 의뢰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니면 그냥 타 권역에 있는 분만병원에서 저희 병원 쪽으로 연락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25년 9월에 이 5월 달부터 시행한 이후에 대면으로 모자의료 워크숍을 시행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는 신생아 전원의 어려움이었는데요. 실제로 개인 지역분만 병원에서 신생아 분만을 시키고 모호흡이 되거나 아이들이 잘 먹지 않거나 저혈당이 심하게 빠지거나 이런 아이들은 일산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서 케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위험 산모 진료가 원활해지면서 임신 주수가 28주 미만의 임신 주수의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NICU 수용이 불가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어서요. 풀텀의 신생아 전원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자의료 협력 체계에 있어서 중증치료 병원들의 빠른 대응이 되지 않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예.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것처럼 저한테 그냥 바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분만실로 바로 전화를 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증치료기관들에 대한 공문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일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신생아 전원의 어려움을 쪼끔이나마 대응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일산병원에서는 NICU 베드를 좀 늘려서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베드 수를 조금 늘린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응 체계가 너무 느려서 카톡방에서 환자 정보를 넣고 거기에 맞게 전원을 진행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정보, 개인정보를 제외한 임상정보를 간략하게 올리고 그리고 각 병원의 중증치료기관에 먼저 의뢰를 하고 어 보시는 것처럼 "음성 송로에서 수용 가능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전원이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근데 사실은 인제 음 이거 이렇게 가능해지려면 각 병원마다 특히 중증치료기관과 대표기관에서 전담 코디네이터들이 이 카톡방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하고 각 병원의 NICU나 MFICU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각 병원마다 전담 코디네이터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채용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서 현재는 주간 타임에는 이렇게 카톡방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되지만 야간이나 주말에는 조금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모자 의료 전원 프로세스는 11월부터 이렇게 확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분만 병원에서 32주 미만 어린 주주는 일단 퍼스트로 저희 쪽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수용 여부를 결정을 해서 수용이 안 되면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연락을 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에서 그 어레인지가 되면 지역분만 병원에 연락을 통해서 전원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주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분만 병원에서 각각 중증치료기관으로 고양 서부권의 일산차병원 그리고 그 외에 동부권은 의정부 성모병원과 은평성모병원 쪽으로 먼저 연락을 주셔서 32주 이상의 수용 여부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요. 거기서 수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쪽에서도 수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연락을 하게 되고 중앙모자의료센터에서 그 지역병원으로 연락을 통해서 전원을 확정하게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자의 기본 임상 정보는 카톡으로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분만실로 각각의 분만실 또는 각 병원의 대표 당직본이나 그 분만실 전화번호가 카톡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확인하셔서 중증 치료 기관의 그 NICU나 MFICU 병상을 확인하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저희 일산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의 평가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분만실로 바로 내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응급실을 통하지 않고 분만실로 바로 내원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초응급인 경우에는 저희 일산병원 당직폰 한라인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당직이가 그 어레인지를 통해서 수용 여부를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모자의료센터에서 내년 3월에서 4월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더 확정 지을 예정이라서요. 네, 저희 권역 내에서는 현재는 이런 전원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인제 자체 리플렛을 제작해서 각 지역분만 병원에 저희가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환자의 추가 분담금이 있고 또 그 분담금뿐만 아니라 그 분담금은 지역분만 병원 중증치료기관 대표기관이 차등하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적어 놨고요. 타 권역에서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이 추가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분만 병원도 지금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분만 병원에서도 본인 분담금을 다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거는 병원에서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하지
그 동의서를 받는 여부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각 병원의 역량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원 오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입원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본인 분담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사회복지부에 저희가 여러 차례 제안을 했지만 예산이나 심평원의 정책적 방향에 맞춰서 조금 수정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각 병원에서 추가 분담금과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각 병원의 역량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각 권역 내에 있는 인프라나 그리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산모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인프라 구축의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임상정보가 다 수집되어서 통계 데이터로 분석이 되는 시범 사업이라서 개인정보 제공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은 진료 활성화 방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원 프로토콜에 따른 전원, 32주 미만과 32주 이상으로 전원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가장 큰 기본 취지는 각 병원에서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로딩을 줄이고 이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전원을 보내고 전원을 받는 그런 업무 외의 일에 로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활한 전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가장 중심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전원을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전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특히 NICU는 신생아 전원을 위해서 병상 추가 마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권역 내에서는 저희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중증치료관의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카톡에 제시되고 있는 NICU와 MFICU의 병상 확인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수용 가능한 시간, 수용 가능한 역량,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주어야 지역뿐만 병원에서 여기저기 전화를 안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올려주십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따라서 각 중증기관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할 때 저희 권역 내에서 원활한 진료 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환자가 병원을 내원하지 않고 119를 타고 바로 이동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저희 병원 응급실에서는 임신 14주 미만의 질출혈이 있는 환자의 경우 119를 타고 내원하는 경우 그 진료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환자가 질출혈량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복통을 동반하는 뭔가 비상과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듣지만 119를 타고 온다고 해도 질출혈이 있거나 그런 경우 스파팅이 있는 그런 스레슨드 어보션에 준하는 질환들은 저희 권역 대표기관에서는 진료를 보지 않고 있고요. 본인 다니는 병원을 내원을 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응급인 경우에 저희 권역 대표기관으로 오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이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질 분비물이 흐르는 경우의 산모들은 이것이 양수가 터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냥 약간의 질 분비물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19를 타는 경우에 본인은 양수가 흐른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시지만 실제로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양수가 흐른 게 아니고 그냥 분비물이 많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임상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119를 타고 내원하는 경우 정말 2시간, 3시간씩 119 내에서 뺑뺑이를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권역 내에서는 환자가 119를 타고 바로 이동하는 경우보다는 되도록이면 다니던 병원을 내원을 해서 정확한 임상 정보를 파악하고 전원 체계에 따라서 전원을 요청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고 그런 프로토콜을 공유하기 위해서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협력 체계는 여러 가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연수 강좌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특히 전원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각 지역 분만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의 모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권역 내 임산부 대상으로 해서 체계화된 다양한 임신 출산 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